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에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며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혹시 착하게 사는 걸 후회하고 계시지 않나요? 과연 우리는 착함을 지켜가면서 더 잘 살고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착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순해 보이지만 두려운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고 착하지만 남들이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이 정한 착한 사람이 되지 마라. 누가 착한 사람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 착함은 타인이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며 결코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겐 전혀 그렇지 않다. 개인의 경험, 가치관,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이 그 사람을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착함은 객관적인 규칙이 아닌 각자의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부르곤 한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들의 말을 들어줄 때는 칭찬이 돌아온다. 그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부탁을 거절하면 그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라거나 넌 왜 그러냐? 라는 말이 돌아오며 마치 상대방이 착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착함의 본질이 아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도 그들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변명할 필요도 없다. 착함은 타인에게만 맞춰진 것이 아니다. 착함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이들이 기대하는 착함은 대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만 그려진다는 것이다. 남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착한 행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타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 착함은 진정한 선함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다. 이때 상대가 나를 착하게 보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면 타인의 시선에 맞추지 않아도 충분하다. 남이 요구하는 착함에 매달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이 떳떳하지 않다면 그 부탁은 거절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굴복하기보다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착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만 그 선함을 베풀면 된다. 결국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타인이 정한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 기준은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남이 정한 착함은 그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착한 사람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진정한 선함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 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남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 착함만을 앞세운 사람은 쉽게 무시당할 수 있다. 착한 사람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남들에게는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라. 순하기만 한 사람도 그렇다고 성격이 나쁜 사람도 아닌 중간에 서서 사람을 대하라.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니 주위에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러나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착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때때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한 사람을 비웃거나 깎아내리기도 한다.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내가 적이 되면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분석하라. 그들이 잠깐의 칭찬을 하더라도 당신이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선물이나 좋은 말에 넘어가. 상대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부탁을 받을 때는 그 요구가 정당한지, 그 부탁을 하는 태도가 올바른지를 먼저 살펴라. 당신이 떳떳할 수 있다면 그때서야 들어주는 것이 좋다. 만약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떳떳하지 않다면 결코 응해선 안 된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때는 그 요구의 정당성, 그리고 상대의 태도를 먼저 확인하라. 그런 후에만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라.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착한 행동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이용당하고 책임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 될 것이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모든 부탁을 수락할 필요는 없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라. 세 번째, 내 편에게만 착해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애쓸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다. 착한 사람이라 해서 약하게 보일 이유는 없다. 본래 착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대할 때 선하다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그 선함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 사람에게만 착하면 된다. 내 사람이라 함은 진실로 당신과 함께할 가치가 있는 이들이다. 그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할 수 있지만 적에게는 철저히 대해야 한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쉽게 보는 이유는 그들이 선하다는 이유로 쉽게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몫을 양보하고 시비가 일어나면 웃으며 피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오히려 약해 보이는 이미지뿐이다.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는 양보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는다. 자신의 사람, 즉 가족이나 동료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챙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분명하게 요구한다. 착한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못된 사람들은 이를 악용한다. 그들은 갈등을 일으키며 착한 사람이 피할 것을 기대한다. 실제로 많은 착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 그 결과로 자신이 얻어야 할 것을 놓치고 만다. 반면 못된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긴다. 이들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다. 그러나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기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갈등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살핀다.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다툼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맞선다. 이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지킨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는 두려움을, 내 사람에게는 신뢰를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내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사람들은 점점 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못된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려 한다. 갈등을 다룬다고 해서 욕설이나 물리적 충돌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대화하며 냉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이성을 유지하라. 당신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를 주장하면 상대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았다면 그 기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착하지만 강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 이로 인해 못된 사람은 오히려 긴장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진다. 당신이 갈등을 피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못된 사람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과 더불어 내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지켜주는 사람은 진정한 이타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지고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모인다. 이러한 관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착해 보이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오묘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런 이미지는 좋은 사람을 더 가까이 오게 하고 못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들로만 채워질 것이다. 네 번째, 남의 비난을 신경 쓰지 마라. 착해 보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태도와는 다르다. 남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세운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며 스스로가 삶의 주인임을 인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는 한다. 혹여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면, 혹은 내 행동이 눈에 띈다면 그것이 남들에게 좋지 않게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런 생각은 불안을 가져오고 결국 자신을 억누르게 만든다. 하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부질없다. 남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고민하는 것은 결국 오만한 생각이다. 다른 이들의 마음속을 내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추측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한다면 이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가 결정하는 것이며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남의 비난을 들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느끼고 우울해진다는 것이다. 이건 남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남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남의 비난이 들려올 때에도 침착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잠시 생각해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비난은 그저 그 사람의 감정일 뿐이라고 여기면 된다. 그 사람의 비난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내 삶과는 큰 상관이 없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살아가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나와 어울리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될 것이다.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 해서 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평가에 휘둘린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남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 어떤 비난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삶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남의 비난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라.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며 살아간다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남들이 나를 비난할 이유도 나를 함부로 대할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나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다가올 것이다. 남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그들의 자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몫을 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그 관계는 더 나아질 것이다. 다섯 번째,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이 되라.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섭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용한 사람은 그 마음을 좀처럼 알아채기 힘들다. 인간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평소에 만만해 보이는 이미지를 버리고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말수가 많은 사람은 말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말이 많아지기에 실수도 나오기 마련이다. 자신의 약점이 되는 부분이나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봐도 되는 상대로 비춰지게 되지만 말수가 없고 쓸데없는 얘기는 잘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은 그 속을 몰라 어렵다. 이는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 더 무서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미지를 두려워하고 침묵을 지키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 조용한 사람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대하는 말 많은 사람보다 더 무섭다. 그들과는 인간관계를 오래 맺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각을 좀처럼 읽을 수 없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좀처럼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무언가 준비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결코 티를 내지 않는다. 자기 발전을 위하여 자격증 공부, 이직 준비, 심지어 투자와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어차피 남에게 얘기해봤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란 사실을 알고 있고 어차피 할 일이기에 일을 진행하고 다 마무리가 됐을 때는 주변에 자연히 알려지게 될 테니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또는 잠시나마 상대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을 자랑처럼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최소한 누가 방해하려 하더라도 아무 방해도 안 될 때, 일에 지장이 없을 때, 그때가 돼서야 밝히거나 한다. 만일 누군가를 이기고 싶을 때는 상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궤도에 올려놓은 후에 말하거나 한다. 상대를 애매하게 이기게 되면 후환이 생기기 마련이니 압도적으로 이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애매하게 이기는 것보다 이런 압도적인 승리야말로 상대방으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고 뒤끝 없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혹시나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 큰 부담 없이 아주 작은 부담으로 끝낼 수도 있다. 이처럼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더라도 그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과 판을 읽어내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나머지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날카로움을 제대로 누르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참아가며 실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과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적으로 돌리지 말아야 하며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면 먼저 함부로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 여섯 번째, 태도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라. 착한 사람들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양보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일수록 초면의 태도를 확실하게 정해놔야 한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만만하지 않은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 멀리 나아가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이것은 좋은 사람을 사귀는 데 도움이 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막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누군가 선을 넘으려 한다면 그 즉시 강력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반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가해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처음에는 다소 차가운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의견과 가치에 대해 확실히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점차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편안함이 생기고 명확한 의사 표현은 자신이 쉽게 상대방에게 굴하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때 의사 표현은 반드시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점잖은 태도로 상대방의 무례를 지적하며 상대방이 더 이상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중하게 대했는데도 상대방의 반응이 무례하다면 그때는 자신이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받는 것이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기본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7번째, 싫은 소리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착하기만 한 이미지 때문에 할 말을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과 착해 보여도 함부로 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싫은 소리를 할 줄 아느냐 못하냐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함부로 대하기 힘든 사람은 평소에는 착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침범하려거나 혹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에 대해 단호하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줄 안다. 그렇기에 쌓이는 것이 없고 상대방에게도 결국 존중받으며 돈독한 인간관계를 갖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기에 인간관계에서 괴롭고 나중에 혼자 후회하고 한숨 쉰다. 어지간한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기 싫더라도 남한테 안 좋게 보일까봐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려 하고 내가 거절함으로써 생길지도 모르는 인간관계에서 생길지 모를 다툼을 최대한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사람인 이상 자기 관점이 있지만 남과 트러블이 생길까봐 내 주장보다는 양보를 우선시하고 내 이득보다는 집단을 위한 희생을 선택한다.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라. 남에게 맞춰주는 사람처럼 보이되 내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양보하지 마라. 자기가 정한 선을 넘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싫은 소리도 가차없이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대등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만 한다. 내 기준을 넘어섰고 내가 아무리 참아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져야 한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선을 넘은 사람에게 경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만일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한다. 당신이 그동안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은 당신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춰준 것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누구도 남을 위해 살 필요가 없다. 그저 자기가 편하기 위해 남에게 맞춰주는 것일 뿐인데 그러한 호의가 내 선을 넘는 것으로 돌아온다면 그때도 맞춰줄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누구보다 잘 관리하고 있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조건 맞춰주기만 한다면 무지막지하게 감정 소모가 될 것이고 결국 그 인간관계는 산산조각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내 선을 계속해서 넘나드는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한 감정 소모를 최대한 줄여라.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헛심 쓰지 말고 진짜 내 사람과 어울려라. 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진심을 쏟지도 않고 더불어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성질을 부리는 법도 없다. 그저 나와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정리하면 된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까 걱정하여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가져가기에 내 인간관계가 힘이 든 것임을 명심하라.
왜 당신만 남에게 맞춰가며 힘들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는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는 나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인생을 자기주도적이게 살 수 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행복한 인간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순해 보이지만 건드리기 힘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착한 것은 절대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죠. 하지만 착한 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면 그 성격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냥 좋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착함을 유지하더라도 함부로 이용하거나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착해 보여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